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인구 106만 명의 대도시 창원시가 광역시 대신 추진해왔던 특례시 승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내년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최고 화제는 특례시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그에 걸맞는 행정사무를 발굴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는 훨씬 확대된 권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례시를 추진해온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전국의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시 등 4곳. 지난 7월 허성무 시장 취임 뒤 광역시 승격을 포기하고 특례시 추진에 역량을 총동원했던 창원시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특례 확대를 촉진해 나간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10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단계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최대 3천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와 경상남도 승인 없이 단독 추진 가능한 사업수가 대폭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율 재산정 등 민감한 내용도 들어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특례시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한 만큼 창원 특례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창원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돈을 노조 관계자에게 건넸다는 버스 기사들의 잇따른 폭로 2달여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그제서야 노조 간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뒤늦은 수사 때문에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사 대가로 돈을 건넸다며 채용비리 의혹 폭로에 참여한 전현직 시내버스 기사는 모두 27명. 경찰이 지난 8월 초 이들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를 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내버스 업체의 노조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 차량 등 모두 4곳입니다. 노조 회계장부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봐야 되고 압수물이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장도 좀 이게 저희가 쉽게 받은 건 사실 아니라서 조사한 사람 한 100명 될지는 모릅니다. 본격 수사에 물꼬를 트긴 했지만 뒷북 수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의혹이 있는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도 있고 수사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물증들을 잡아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의문이고. 실제로 지난해 유사한 시내버스 채용비리 사건을 부산경찰이 수사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통해 뭉칫돈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피고 발인들을 차례로 부를 예정이지만 뒤늦은 수사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23일 의령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으로 고령의 남성 2명이 탕 안에서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당시 남자 목욕탕에서만 감전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여자 목욕탕에서도 감전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전으로 60대, 7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의령의 한 목욕탕 사고. 당시 여자 목욕탕에서도 감전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68살 이모 씨는 사고가 난 지난 23일 새벽 여자 목욕탕 온탕 안에 들어갔다가 강한 전류를 느꼈습니다. 그 뒤 온몸 저림과 두통 등 계속된 통증으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자 말자마 굉장히 몸에 쫙 오서 엄마 이거 왜 물이 와 이랬노? 이상하게 막 저리고 막 마비가 온다 하면서 쭈물이다가 그게 아니고 이거 바닥 물에 전류가 흐르는 것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뛰 나오더랍니다.
경찰은 전기실 전선 노후 등으로 300볼트가 넘는 강한 전류가 새어나와 남탕과 여탕 전기 시설에 같은 시각 흐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뭔가 남탕에서도 그 전류가 흘러가지고 피해자가 생긴 것처럼 여탕에도 그 전륜기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사흘 뒤 여성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난 뒤에야 여탕 피해를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인을 제대로 따져서 이런 사고가 왜 생겼는지를 잘 살펴주는 게 경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사태들이 다시 안 생기죠. 경찰은 다음 주 숨진 남성 피해자 2명에 대한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식용 게를 파는 부산 구포 가축시장은 해마다 여름철 복날만 되면 논쟁의 중심에 섰는데요. 마침내 게 시장이 사라지고 이곳에 공원과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1980년대 구포 가축시장의 모습입니다. 개들을 가둬놓은 철장이 줄이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하나둘씩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한때는 60여 곳이 성행했습니다.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동물학대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식습관 변화 때문입니다. 또 복날만 되면 동물보호단체의 시위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부산시와 북구청, 구포 가축시장 상인회가 이곳을 재정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업소 건물을 허물고 공원과 120명 규모 주차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3층 주차시설 중 1층에는 게시장 업소 19곳이 판매 품목을 바꾸어 입점합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어떻게 더 이상 참 반박도 못하고 응하는데 너무나 막막합니다, 생업이. 구포 가축시장 폐쇄 소식이 들려오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지요. 뭐. 구포 맹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부산시는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이르면 내년 말이라도 재정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논란을 남긴 채 구포 가축시장은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경남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9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천공항 활성화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한적한 사천공항이 탑승객으로 북적입니다. 지난해 금요일과 일요일만 운행하던 제주 노선이 평일에도 증편된 이후 승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주 노선은 지난해 탑승률이 78%를 넘어서는 등 승객 수가 급증하고 있고 폐지까지 검토됐던 김포 노선도 탑승률 50%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 협의회가 중단되는 등 공항 활성화 대책은 겉돌았지만 최근 경상남도가 행정부지사가 주관하는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남 서부 9개 시군 담당자도 부서장에서 국장급으로 승격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천공항이 이용객이 없어서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거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협의회의 최대 안건은 현재 포화 상태인 제주 노선을 평일 하루 더 증편하는 것. 또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만 부담하는 적자 노선 재정 지원금을 인근 진주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사천이나 이쪽 서부 강남 지역에서도 제주 노선의 수요는 많다, 이게 부분이. 그리고 단시간 내에 탑승료 제고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 경상남도 중심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시간도 계절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달력은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요. 계절은 벌써 겨울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도 창원의 아침 기온 6.7도로 어제만큼 낮은 모습 보이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많이 춥겠지만 모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은 연일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울긋불긋한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만 대기가 또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요. 실내 습도 조절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으로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1도 안팎에 그치고요. 해안 지역도 6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6, 7도 선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남해를 제외하고 모두 5도를 크게 밑돌고요. 낮 기온은 거창과 산청이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하늘은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와 거제우체국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협약을 맺었습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다음 달 23일까지 예체능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남해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 지원금을 500만 원까지 늘리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진영운동장에서 열리는 김해시 진영 단감축제에는 단감 시베지 고유제와 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남조합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노조 경남조합은 소속 조합원 2,3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면 경남 지역의 버스 1,40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경상남도는 내일 전세버스와 관용 차량 등 260여 대를 투입하고 시차 출근제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의 주민과 방문객의 김해공항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차량 공유 업체인 비사는 부산 지역의 렌터카 업체와 손잡고 다음 달부터 김해공항과 부산은 물론 창원과 거제, 진주 등 경남 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목적지의 승객을 함께 태우는 공유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업체 측은 택시 요금보다 조금 비싼 요금으로 편하게 공항과 숙소를 오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창원 의창구의 옛 육군 39사단터의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2년여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39사단 토양오염 정화 민관협의회는 지난 29일 토양 정화를 마무리하고 협의회를 해산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모두 기록한 백서를 펴냈습니다. 지난 2016년 함안으로 옮긴 옛 육군 39사단 창원터에서 납과 비소, 카드뮴 등 18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오염 물질이 나오면서 아파트 사업자가 300억 원을 들여 정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